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거래처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조세범이라니 지금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이러다 벌금에 징역까지 살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법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대응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작년에 열심히 법률들이 했던 가공회사서 사건들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도 벌금 없이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던 30대 분이셨는데 거래처가 먼저 세무조사를 받고 자료가 파생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세무사와 세무조사 때 대응을 했지만 18억가량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이 되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돼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제가 가공세금 계산서와 조세포탈 사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에 계신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인력업체는 거래구조, 보수지급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등에서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체 간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고 세무서가 간주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저는 사건을 처리할 때 우선 회사 거래구조에 대한 분석과 실질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고의성 쟁점, 그리고 그동안 제가 받아왔던 유사 사례의 승소 판결들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수차례 재판부에 제출했고요. 재판에 가서도 무죄 주장과 함께 유죄라고 판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왜 양형사유를 참작해서 감경을 하셔야 하는지 계속해서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저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재판을 받았던 거래처의 대표가 실형에 벌금까지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의뢰인분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말 많이 불안해 하셨는데요. 다행히 제가 법률 대리했던 이 사건에서는 벌금도 나오지 않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법정 구속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공세금계산서 관련해서 판결을 기다리는 사건들도 많고 가공계산서 문제로 조세범칙 조사나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각 단계에 처한 의뢰인분들 사건들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이 5가지 문제를 저를 찾아오십니다. 거래처 요구를 할 수 없이 실질 거래와 다르게 계산서를 발급해줬거나 수취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아니면 실질 거래 자체가 없는데도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문제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죄까지 고발이 되어버린 경우, 차명계좌로 받은 매출 누락이 같이 걸리거나 무자료 거래를 한 내역들이 세무서에 적발돼서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최근에는 테더 같은 코인 거래로 매출 누락을 했다가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은 거래처나 자료상에 먼저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여기서 자료가 파생이 되어 조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나 고객 또는 직원의 탈세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세무조사 자체도 처음 겪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이라서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니고 다들 하는 건데 큰일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조세범처벌법은 생각보다 처벌이 강력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관련 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물론 제3조 조세포탈죄까지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이 초과하면 특가법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처벌 수위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실질 거래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 2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화나 용역을 아예 거래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세율을 계산한 세액 3배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올라갑니다. 실제 사건을 해보면 가공거래로 인한 제10조 사망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제3조 조세포탈죄 혐의도 같이 받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면 포탈세액에 따라 2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가공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이상, 50억 이상이면 특가법 위반이 돼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보통 상담을 해보면 발행하거나 매입한 내용 양쪽이 다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가법 적용 여부를 따질 때는 이 양쪽 합계액을 다 계산하는 거라 생각보다 쉽게 특가법 위반에 걸립니다. 특가법이 무서운 이유는요. 특가법 위반이 적용되면 벌금과 징역이 반드시 동시에 병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가법 위반까지 걸리셨다면 반드시 포탈세율을 낮춰서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끔 저한테 찾아오셔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업계는 가공거래가 암묵적으로 관행이라서 다 그렇다. 내 경우도 당연히 실형을 안 살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세범처벌법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벌금이 몇 억씩 나와버리면 내일 형편이 안 돼서 노역장에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호를 할 때 징역형,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벌금을 낮출 수 있는지 고민하고 법률 대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무서가 고발한 내용이 반드시 사실이거나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는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도 가공거래가 있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무서가 적발한 내용이 모두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세무서가 적발한 내역을 하나씩 법리에 맞게 따져봐야 그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또 다른 승소 사례로 10호 상당의 가공세금 계산서를 매입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세무서가 모두 가공거래로 간주하고 고발을 해서 경찰 단계로 넘어갔고 제가 경찰 조사에 들어가 법률 대리를 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거래구조부터 시작해서 입출금 내역, 증빙 자료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세무서 주장을 반박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와서 제 의뢰인분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별도 영상에서 이 사례에 대해 다뤄놨으니까요. 가공세금 계산서 경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 대응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처럼 본인의 사례에 맞게 철저하게 법적 쟁점을 다투고 방어를 해나간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공세금 계산서 문제는 결국엔 세법을 알아야 포탈세액을 낮출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일반 형사 분야가 아닌 조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조세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데요. 의뢰인별로 종사하는 사업군이 다르고 거래 구조가 다른데 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해서 세법에 적용할 줄 아는 실무 경력이 많이 있는 조세 전문 변호사여야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금도소매업, 인력공급업, 건설업, 농수산물 유통업, 인테리어업, 전자부품 제조 및 유통업, 음식점, 가상자산 사업자 등 다양한 업종에 있는 대표님들께 자문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거래 구조를 파악한 다음 어떤 논리로 혐의를 반박할지 법적 쟁점을 잡아서 각 케이스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현재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경찰, 검찰, 재판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법률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 조사 일정은 잡혔는데 아직까지 믿고 물어볼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면 댓글에 달린 번호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대한변협에 정식 등록된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서 국세청 송무대리와 서울세관 법률자문을 한 실무 경력이 있고 현재도 다수의 조세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쌓아온 저만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지 명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